자동차들의 마지막 운행지인 폐차장. 한때는 누군가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던 자동차가 고철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폐차라고 해서 무조건 부수는 건 금물. 관련법에 따라 차량의 95%나 재활용된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고된 차량. 차가 들어오면 먼저 기본적인 점검부터 진행합니다. 폐차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미션 이제 이상 없는지 유무랑 이제 배터리 및 시트, 오디오, 공조기 등 이제 기타 부속품들이 정상적으로 달려 있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외관은 물론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총 9가지 점검 과정을 거쳐 차량을 분리하게 됩니다. 수출이 나가는 차와 이제 폐차 해체하는 차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해체나 폐차용으로 분류. 보통 4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이 가능한 차량 중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은 수출되는데요. 나라마다 인기 차종은 천차만별. 보통 수출용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사님, 이거 점검 다 했으니까 해체동으로 이동해 주세요. 해체 작업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분류. 원자재들만 빼내고 폐기하는 것과 차량 의자나 사이드 미러 등 부품을 재활용하도록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쪽 파트는요, 뭐 라이트든지 알루미늄,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들 필요한 부품들 중으로 팔 수 있는 부품들을 살리는 거고요. 쭉 가다 보면은 기름을 빼는 거고, 그다음에 큰 엔진이랑 뭐 미션이랑 이렇게 빼는 파트입니다. 이거. 흡사 자동차 제작 라인 같이 생긴 해체 작업장. 연료 종류에 따라 작업장을 구분해 둔 건데요. 이곳에서 하루 해체되는 차량의 수만 80여 대나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먼저 제거를 해야 할 부품들이 있다는데요. 배터리, 그다음에 타이어 이런 걸 제가 지금 빼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연식이 짧은 건 충전해 부품으로 판매하고 오래된 것은 전문 업체로 보내 배터리 재생산에 쓰입니다. 타이어는 5년 이상 사용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는 폐기. 제다하세요. 타이어의 경우 생명과 연관된 부품이라 재활용 여부도 신중히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떼어낸 차량은 작업대로 옮겨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급사 철로와 비슷하게 생긴 작업대에 차량을 올리고 작업 과정에 맞춰 차를 이동하는데요. 폐기용 중에서도 원자재만 분류하는 차량이라 알루미늄과 배선, 보철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젤 회수하는 겁니다. 구멍을 뚫고 저희가 모다로 해서 빨아가지고 따로 탱크로 모아줍니다. 아, 이게 탱크로 가는 파이프예요? 환경 오염도 줄이고 화재 위험이 있어 잔여 연료 제거는 필수. 변속기 윤활유나 부동액과 엔진 오일까지 모두 회수를 합니다. 보통 한 90% 넘어서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재활용을 해요? 버리는 게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부 모두를 탈거한 다음 과정은 엔진 해체 작업. 원자재만 빼내는 폐차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무게만 200kg이 넘는 엔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크레인을 개조, 기계까지 고안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 내리는 작업합니다. 엔진이요? 네네. 위에서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반전 이렇게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옆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엔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로지르는 촉매 변환기부터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절단에 사용하는 도구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 절단기는 흡사 거대한 집게 발같이 생겼는데요. 이름이 뭔가요? 유압가위입니다. 유압가위. 유압가예요? 네네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철판, 얇은 철판을 절단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손가락이 큰일 나죠. 아무래도. 유압 가위로는 2cm 두께의 철판 제거는 수월한데요. 절삭력은 가스 절단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불을 쓰지 않아 화재의 위험성도 줄이고 작업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엔진 이제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분이 나오셔야 돼요. 아, 이게 뒤집으실 거예요? 네네네. 90도로 뒤집어둔 차량을 똑바로 돌려 세우는 작업자. 이 상태에서 차를 흔들어 엔진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 고리를 걸어서 흔들어주면 안전하게 분리 성공. 이렇게 제거한 엔진은 따로 한 곳에 분리를 해둡니다. 풀 나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해야 되죠. 저희 이제 다른 이제 부서에 엔진을 다 분해를 하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아, 이것도 따로 분해를 다 해야 돼요? 원자재만 빼내는 폐차 작업은 엔진 분리까지만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분해는 외부 작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비로 배선 빼고 고철 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거를 분해를 하려면 완전히 다 안에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배선을 빼야 되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사람은 힘만 들고 하니까 기계로 하는 거예요, 장비로.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고철이나 플라스틱에 깊이 숨어있는 배선유의 구리를 수거하는 작업. 모두 굴착기 하나로 이루어지는데요. 굴착기 앞부분에 핀셋처럼 섬세하게 집어낼 수 있는 도구를 사용.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겁니다. 섬세한 작업인 만큼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이 관건. 때문에 부품 제거 작업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이며 범퍼 등의 부품을 빼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는데요.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부피를 줄여주는 압축 과정. 완벽한 압축을 위해 프레스를 사용해 다시 완전히 눌러줍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차체가 압축되면 폐차 완료. 1시간 만에 차량 한 대 해체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차들은 원자재를 분리하는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보통 한 번에 차량 25대 분량, 대략 20톤씩을 실어 나릅니다. 이곳에서 아직 남아있는 고철, 알루미늄, 구리를 비롯해 납, 백금, 망간 등의 고가의 금속까지 분류해냅니다. 슈레더라고 불리는 전단기에 차를 통째로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은 매립되거나 폐기시키고 알루미늄이나 고철은 재사용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허투루 버려지는 게 하나 없네요.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한창 작업 중인 작업장 한켠에 눈에 띄는 차들이 있네요. 그냥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절로 좀 옮겨주시면. 폐기용 차량 중에서도 내외부의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살리는 부품용 해체 차량입니다. 예, 근데 내려주세요. 그대로. 내려주세요. 작업에 앞서 안전모부터 챙기는 작업자. 아니 근데 이게 안전모인가요? 예, 이거는 일반 안전모보다 좀 틀린 재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산업 현장이나 그런 거 말고 이쪽 저희 업체 쪽에서 나오는 건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뭐 볼트나 뭐
여기 떨어져도 안전하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나온 안전모입니다. 이게 다른 안전모보다 가볍기도 하고 실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재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생률 거의 한 차 엔진 제외하고 외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철근만 빼는 해체 작업과는 달리 작업자의 움직임부터가 다른데요. 재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타이어를 놓고 고무 받침까지 까는 작업자. 대체 뭐라는 건가요? 장착하다가 탈착을 할 경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스크래치 나거나 찌그러져가지고 상품화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상처라도 날까 조심조심 차문을 떼어내는데요. 문짝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작업이 끝나면 내부의 부품들을 해체하는데요. 히트도 뛰는 거예요, 선생님? 예, 상태가 너무 A급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전동 시트입니다. 요거는 전동 시트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재사용 부품의 값은 작동 여부와 외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요. 보통 새 제품 가격의 30-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트를 떼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부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오하고 공조기가 같이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 주파수 맞추는 거 다 여기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3-4명은 찾으세요. 공조기가 안 되신다고 이 버튼들이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작은 부품까지 찾으니 더욱 세심하게 분해합니다. 이게 이제 환풍구 방향 레버 조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간혹가다 세차하신다고 손 놓고 하시다가 이 부러지는 키가 부러져가지고 간혹가다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옮기는 것도요? 네, 이런 것도 가끔씩 그러면은 저희가 오다 나오면은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이런 걸 누가 찾을까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부품은 구하기가 어려워 찾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보통 차 한 대를 분해하는데 꼬박 1시간은 걸리는데요. 복잡한 건 3-4시간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노동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기도 하지만 이런 외판 작업할 때가 제일 힘들죠. 차 한 대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25개에서 30개 정도. 주로 본넷이나 범퍼, 백미러나 전조등 등의 외장 부품이 재활용됩니다. 여기다 청첩 집어넣어. 해체장에서 1차로 재활용 부품을 선별하고 나면 2차 선별을 위해 부품 창고로 옮깁니다. 혹여 부품에 상처가 날까 이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다루는데요. 창고용 대형 마트를 방불케 하는 이곳. 중고 부품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부품은 한 2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어나 외판, 그다음에 안에 오디오 이런 게 있는 내장,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하체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품을 창고에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품의 작동 여부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전조등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깜빡이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들어오네요. 최종 점검을 마친 부품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까지 하면 점검 완료. 전문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재활용 부품 해체와 검수는 오롯이 사람의 손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부품을 뜯고 살피고 완벽하게 세척해서 판매가 가능하기까지 작업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점검과 세척이 끝나면 보관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판매하는 사람도 보고 소비자분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세세하게 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폐차장에는 휘발유나 경유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입고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 20만 대가 넘는 시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폐차되는 전기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을 할 차량은 8년 주행하고 배터리 수명이 다한 전기차입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준비 과정부터가 다른 전기차 폐차. 일반 내연기관차는 다르게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복장을 착용하고 차에 따라 다르지만 300V에서 350V 그 이상까지도 이제 흐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전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 장비를 잘 착용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압의 전기차 해체를 위해서는 절연되는 보호복 착용과 장갑은 필수. 전문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 전기차 해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딱 3명뿐입니다. 이게 왁구가 잘 안 나오면 안 빠져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전기차.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에 연결된 주요 배선부터 제거를 하는데요. 사소한 충격에도 감전되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어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거 뽑으신 거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충전을 할 때 충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떼야 이제 차체랑 배터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보니 알겠네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모델마다 설치된 위치가 다르기도 한데요. 대부분은 차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드디어 배터리 분리 완료. 무게만 200에서 400kg이나 나가고 크기도 꽤 큰데요. 윗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바닥은 철로 감싸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코발트 이런 히토류 성분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 분리가 가장 큰 작업. 배터리까지 분리하면 작업 절반은 끝낸 셈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군요. 약 2kW 정도 되고요. 100W 전구를 기준으로 한 220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를 모듈별로 다 분리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용할 배터리는 배터리용 방전기로 8시간 이상 방전 작업을 합니다. 모듈마다 하나하나 칸 하나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찾으시는 분들이 뭐 연구용이나 뭐 따라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선박용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날 오후 폐차장에 제발로 들어오는 차 한 대. 멀쩡해 보이는데 여긴 왜 온 걸까요? 혹시 물건 주문하려는데 네. 전조등 좌측이랑 사이드미러 우측 있나요? 차종이 어떻게 되시죠? HID 사양인가요? 예, HID 있어요. 예, 헤드램프는 재고 있고요. 색상이 어떤 색상이죠? G색 계열이죠. G색 계열. 예, 그것도 재고가 있습니다. 10년 이전 차량들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부품들이 많고, 요 근래에 있는 연식의 차종은 부품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차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사고차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노후됐거나 단종된 차량을 가진 이들에게 그야말로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는 이곳.
중고 부품들은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전산을 통해 재고를 파악 신속하게 찾아주는데요. 바로바로 다 찾으시네요. 저희들 전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 관리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 한번 확인하시죠. 보통은 여기가 상처가 있는데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중고치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보관된 겁니다. 깨끗하네요. 예, 신품 대비해서 거의 한 90% 가깝게. 이거는 근데 얼마 정도? 가격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품이 가격이 원래 얼마죠? 신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배 정도는 비쌀 겁니다. 2008년식인데 다른데 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뭐 중고다 보니까 장기세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육안으로 멀리서 봤을 때나 자세히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중고치고는 뭐 신품이랑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천 경정비 센터로 저희를 원래는 1급 공업사입니다. 예, 거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만 타고 내려가십시오. 차량 타고 1층 내려가면 되나요? 예. 전조등이 깜빡깜빡거려서 교체하고 싶고 저희 사이드미러는 좀 장기세가 많아서 교체하고 싶은데요. 전조등이나 사이드 미러는 중고 부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교체만 해주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드 미러는 모델만 같으면 색상이 달라도 구입해 도색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라이트 테스트 해주세요. 네. 어디 작동이 잘 되나 확인해 봅시다. 오. 이쪽도 갈 걸 그랬네. 사이드미러 테스트. 네. 신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바꿨으니까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야죠. 수리도 했으니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